김철정 변호사입니다. 오늘 노동법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노동법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가 1917년에 발생한 러시아 혁명 때문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우리나라의 노동법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동법의 가장 기본적인 법률은 근로기준법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195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근로기준법은 일본의 노동기준법을 상당 부분 베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노동기준법인데 왜 우리는 근로기준법인가? 베낄 거면 똑같이 베껴야지 왜 그걸 바꿔서 베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일본은 노동기준법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노동이라는 글자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즉 노동자, 노동 그러면은 공산당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공산당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기 때문에 1953년도에 이승만 정권 때 법을 만들 때 노동이란 용어를 피하고 노동 대신에 근로라고 용어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일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일반적인 노동계에서도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법상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심지어는 노동절인 5월 1일 메이데이 때도 노동계에서는 노동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법적으로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노동에 대한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라는 용어, 노동이라는 용어보다는 법적으로는 근로자 또는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1953년도에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졌는데 법은 만들어졌고 법은 잘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의 좋은 것들을 다 베껴가지고 왔기 때문에 법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었는데 실제 그 법이 노동 현장에서 작동을 했느냐?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승만 독재 정권 시절 그 이후 군부 정권 시절에 노동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잘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한 사례를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자,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획을 긋는 가장 큰 사건이 뭐냐 하면 1970년에 있었던 전태일 열사의 분신자살 사건입니다. 전태일 열사가 분신자살하면서 외쳤던 구호가 노동악법 철폐하라가 아닙니다. 대부분 최근에는 무슨 법률과 관련된 시위를 하거나 그러면은 대개 무슨 악법 철폐하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얼핏 생각하기에는 노동악법 철폐하라 이랬을 것 같은데 당시 전태일 열사가 분신자살하면서 외쳤던 구호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이 구호의 의미를 우리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근로기준법이 그 당시에 분신을 하셨던 전태일 열사가 보기에도 너무 잘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현실보다 훨씬 법이 잘 되어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당시에도 근로기준법상 일일 근로시간은 8시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청계 피복노조가 그 당시에 하루 근로시간이 1일 15시간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한 노동 환경이었는데 법과 그만큼 괴리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근로기준법이 이만큼 잘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러면 두 번째는 여기서 우리 뭘 할 수 있느냐? 법은 법이고 실제로 법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이 잘 지켜졌다면 굳이 분신을 해가면서까지 저렇게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할 이유가 없었겠죠. 예. 법은 잘 되어 있는데 법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장식품에 불과했던 시절들이 1970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동법은 결국은 어느 때쯤 되느냐, 즉 민주화가 되고 그 다음에 노동운동이 활발해지고 점차 우리나라가 선진화되고 그러면서 노동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인식이 발전하면서 최근에 와서 노동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인식이 늘어나면서 노동법이 실제적인 법으로서 기능을 한 것이지 군사정권 시절에는 노동법이 실제적으로 기능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근로기준법은 가장 중요한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23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이 조항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그럼 거꾸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고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도대체 정당한 이유가 뭐냐? 네. 근로기준법을 아무리 뒤져봐도 정당한 이유가 뭔지 써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어디를 뒤져봐도 정당한 이유가 뭔지 써있지 않습니다. 그럼 정당한 이유가 도대체 뭔가? 얼마 전에 노동법 교수님하고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정당한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 우리나라에 아무도 없을걸? 이라는 농담을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아무도 규정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판단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건 바이 건으로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법원에서 판단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정당한 이유를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를 조금 더 유연하게, 즉 근로자가 어느 정도 잘못을 하면은 정당한 이유를 인정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과거부터 1953년에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 법원은 정당한 이유를 엄청나게 엄격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거의 해고가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정당한 이유를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엔 이렇습니다. 노동계에서 외치고 있는 구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구호가 뭐냐면은 해고는 살인이다입니다. 해고는 살인이다. 즉 해고가 되면 그 노동자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어느 정도는 사실과 부합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때 수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된 이후에 생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살을 많이 해서 크게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예,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게 100%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수긍할 만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기준이 법원에 계신 판사님들의 머릿속에도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즉,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판단 기준이 해고는 살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로자가 해고되어도 된다라고 판단한다는 것은 즉 정말 굶어 죽을 만큼 크게 잘못을 했을 때
그때는 해고돼도 되지만 그 이외의 나머지 것들은 어느 정도 상당한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내가 이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용인하면 이 근로자가 굶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고의 기준이 엄청나게 엄격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제 저희가 실무를 하다 보면은 해고가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주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실무를 하다 보면 해고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주는 경우는 거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정도 수준의 경우인데 그 정도로 명백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돈을 내가면서까지 물어보지는 않죠. 현실에서 이게 좀 해고가 가능한 건지 애매하다고 판단될 때 회사들이 변호사에게 돈을 줘가면서 이거 해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회사들이 애매하다고 생각하면 변호사도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해고가 가능합니다 라고 의견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자,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해고의 기준을 엄청나게 빡빡하게 유지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또는 지금의 시대하고 부합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이 기준을 판례들이 수십 년간 쌓였기 때문에 바꾸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노동법적인 문제는 바로 이 근로기준법 제23조 때문에 발생합니다. 실제 재판도 거의 대부분 해고된 근로자가 내 해고가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싸우는 소송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문제냐? 미국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미국에 가서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법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책이나 그 다음에 신문 기사를 통해서 들은 사실은 미국은 해고의 자유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느 신문 기사에서 이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애플의 직원들이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을 때 스티브 잡스와 같은 엘리베이터에 타는 것을 상당히 꺼려했다고 합니다. 왜? 스티브 잡스와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스티브 잡스가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짧은 시간에 그 직원에게 물어본답니다. 당신은 도대체 애플에서 무슨 일을 하나요? 내가 왜 당신을 돈을 주고 고용해야 되는지 설명해 보세요. 그래서 대답을 잘하면 문제가 없지만 어버버버거리고 대답을 잘 못하면 엘리베이터 내리는 순간 그 직원은 스티브 잡스에 의해서 해고된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은 해고의 자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예로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많은 외국계 기업,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 기업들은 한국의 노동법 때문에 한국에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다 라고 해서 철수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노동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즉 자기네 나라에서는 즉 미국에서는 해고의 자유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해고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인력 운영에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나라를 비교했을 때 해고의 자유가 있는 미국은 나쁜 나라고 해고의 자유가 없는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냐? 근데 거꾸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보기엔 오히려 거꾸로인 것 같습니다. 해고의 자유가 있는 근거는 미국은 사회보장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해고를 당하더라도 해고는 살인이다가 아닌 거죠. 먹고 사는 문제는 적어도 해결되기 때문에 굶어 죽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해고의 자유가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가 완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고되었을 경우에 생존의 문제에 직면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해고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즉 사회보장적인 측면에서 많은 부분의 부담을 법에 의해서 기업에게 강제시켜 놓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아무튼 이런 두 가지 미국과 우리나라는 큰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해고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법들이, 각종 편법들이 발생되는 것이고, 그것이 현재 우리나라 노동 현장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 노동 현장에서 도대체 왜 이 근로기준법 23조를 피해서 어떤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노동법적인 제약이 강해지고, 또 그 다음에 그걸 또 어떻게 피해가는지에 관한 얘기들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하실 점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제가 약 30년 넘게 노동법적인 소송을 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자료들을 읽고 하면서 형성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노동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저의 지극히 주관적인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의견이 100% 맞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의견은 단순히 노동법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근로기준법 23조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